지금 서울에서 집값이 23주 이상, 24주째 연속해서 상승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책이라든가 정부에서는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됐다. 많은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매물을 내놓을 그럴 때가 됐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값이 안정을 찾고 혹은 그런 어떤 하락세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끝도 없이 상승하고 있는 스멀스멀 벌써 23주째, 24주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조정기를 거쳐서 하락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아니라고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하나씩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였죠? 대통령께서도 나와서 국민과의 대담에서 대단히 강조를 하며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값은 반드시 잡겠다. 호언장담하셨습니다.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규제책을 또 써서라도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까요? 부동산 투자도 하나의 재테크인데 왜 투자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투기꾼처럼 이렇게 몰아갈까요? 아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특히나 그 대담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대단히 제 전문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안타까웠던 것은 왜 시장 논리를 놔두고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정치 놀이를 넣어서 그곳에 규제 일변도로만 오로지 쪼이고 압박하고 그쪽으로만 고민하고 풀어나가려고 하는지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얘기나 혹은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의 얘기처럼 우리 부동산이 그럼 그렇게 끌려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그 고위 관계자 얘기들은 그겁니다.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게 종부세 때문에 이 종부세의 폭탄 때문에 곧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급매물들이 나오고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 부동산은 점점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죠. 지금 두 채를 가진 하나의 어떤 실사례인데요. 이게 나오면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170제곱미터와 마포차이 84제곱미터의 두 채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때 2018년도에 900만 원 정도를 냈죠. 종부세를. 근데 올해는 얼마를 낸다? 900만 원 내던 거를 2296만 원. 2,300만 원까지 이렇게 낸다는 거죠. 무려 153%나 지금 종부세가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참 어마어마한 거죠. 말 그대로 폭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점점 이 세율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압박을 받게 되면 집주인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매물을 시장에다가 다 내놓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세금을 못 견뎌서 많은 사람들이 매물들을 시장에다가 쏟아낼 거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그랬었죠. 분양가 상한제를 핀셋으로 지정해서 어디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만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고 나서 나머지 지역들이 혹은 서울도 마찬가지죠. 다 오르게 됐고 특히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레미안 에코팰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불과 1.5개월, 2개월 전까지 전세값이 84제곱미터라든가 128제곱미터 이쪽에서 전세값이 8억 5천, 8억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였는데 지금 10억입니다. 전세값만 1억 5천 이상이 뛴 거죠. 불과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1개월 반 만에 제가 폭등하다시피 오른 거죠. 전세값 5천만 원 오른 것도 태산이 많이 오른 건데 1억 5천까지. 과천이라는 특수성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나중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쪽에 새로 나온 물량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과천만 그런가요? 그렇진 않죠. 비규제 지역. 아까처럼 그런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 상승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두산 위브 같은 데도 45대 1.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구 센텀 KCC 스위첸 같은 경우에는 67대 1. 그리고 인천의 송도의 더샵, 그 센트럴파크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얼마죠? 무려 206대 1.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몰릴까요? 물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새 아파트가 나오고 새로운 물량이 나오면 잡아야 된다. 그런 어떤 심리들을 자극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갑자기 그 가격 변동 추이에서 0.1에 불과하고 마이너스 0.04였던 것이 0.32, 0.1까지 다 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러나요? 서울 인접 지역에 처음에는 예전에는 서초, 영등포, 강남, 용산 이쪽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는 양천, 구로, 강동, 금천, 중구 이런 데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기 신도시 제대로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상제도라든가 토지 강제 수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죠. 상기 신도시가 빨리 나와서 물량이 좀 여러 가지 면으로 수요를 좀 공급 분산시키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참 어렵고 또 그 3기 신도시 물량 중에서도 또 일부를 또 정부에서는 이번에 선거 공약으로 젊은이들한테 그 청년들한테 임대로 분양하겠다, 임대로 주겠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학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 신도시가 오히려 그 지속되기 힘들 그런 위험한 발상을 좀 하고 있다. 또 상호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도시에 잘못하면 자칫하면 어떤 공실률이 많은 곳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그 전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뭡니까? 공급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도 지금 일반 수요자들이라든가 대기자들한테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서울시가 또 조이고 있죠. 특히나 이번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강남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강북의 미미산 자 이런 대단히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이번에 정밀 안전검사에서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서는 그 C 등급을 준 업체를 상대로 소송까지 지금 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심각하죠. 왜 그러느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밀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그 거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의뢰한 그 업체에서는 이거를 공교롭게 C등급을 주는 바람에 이게 좀 탈락됐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가능하면 시장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대규모의 재건축이라든가 어떤 물량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매물 장기 현상이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건축도 안 되고 재개발도 잘 안 풀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매물 잠김 현상으로 해서 다른 곳에 있는 것들도 더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특히나 더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은 지금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에 나올 수 있는 게 7,230가구밖에 안 됩니다. 별로 거래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7만 가구도 아니고 7만 개도 아니고 7천 개밖에 안 되는 거. 그럼 이거를 또 사람들이 달라붙으면 역시나 분양권도 웃돈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또 비싸지는 거죠. 당연한 결과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하락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죠. 물량이 없는데, 살 게 없는데, 시장에 매물은 없고, 돈은 많고, 사고자 하는 수요 대기자들은 많은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지금은 사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서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방을 보십시오.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대광이라고 그러죠. 대전, 대구, 광주 같은 경우도 오름폭인데요. 이 실거래가 상승폭을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지금 실거래가고 지금 이제 그 약간 옐로우 같은 브라운 컬러가 지금 이제 분양가 대비 이제 실거래가입니다. 처음에 분양가가 파란색, 실거래가 이제 현재가 다 2배 이상 뛰었죠. 자, 그거를 올해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국토부 자료인데요.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4,900만 한 5천만 원 오른 거고요. 대전은 9,500, 거의 1억 가까이, 광주도 8,900, 9천만 원, 대구도 1억 가까이, 서울은 무려 3억 7,480만 원, 3억 7천 가량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 가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의 그 가격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억 이상이 오르는 거고 평균 가격들이 7, 8천, 9천만 원씩 올라간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실 시장의 가격에 사실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박 시장이 지금 대선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선거 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련하면서 본인의 과거 했던 것들을 지켜가려고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푸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보행로 만드는 거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주택 24만 가구, 도시재생 정비사업 다 잘 되고 있죠. 그러나 강남 강북의 균형 발전은 대단히 골칫거리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강남에는 삼성동에 GBC 해주고 강북에 지금 서울역은 했습니다만 용산 마스터 플랜은 아직도 고민하고 있죠.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본인이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이라서 이건 이제 그 서울시 자체의 그 홍보 자료에 나온 그 서울시의 그 문건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 본인의 이제 커리커처도 그려놓고 얘기를 합니다만 뉴타운 재개발 추진 전략 추진을 강력하게 하겠다.
말로는 하고 아까처럼 실제적으로는 지금 허락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그리고 매물은 더 나오지 않고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시장의 심리를 더 자극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공급을 줄일까요? 분명히 풀 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풀어야지만 시장은 안정된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 안 좋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빨리 경기를 부양하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쓸 거를 올해나 상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끌어다가 지금 굉장히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풀다 보니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유동성은 넘쳐나고 금리는 또 계속 인하할 것이라고 또 계속해서 그 시점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 자금 다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분양가 상한제로 시장을 자극하고 수요를 자극하고 공급은 없는데 어떤 청약 가열 현상 나오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불안감만 지금 증폭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들, 대기 수요자라고 하면 더 증폭시키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기름을 부은 게 바로 파라금의 부활, 맹모 강남지교, 맹모 목동지교 다 뭡니까? 예, 뭐 중계동이나 분당이나 특정 지역에 지금 전세가스 말할 것도 없고 1억, 2억 다 이상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더 많은 시장을 자극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계속 주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에 대한 어떤 불안, 매물이 잠길 거라는 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심적인 불안감이 유동성 자금과 함께 같이 결합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23주, 24주 올라가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올라가는 이 폭이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뚝뚝 무슨 하한가 서너 번씩 맞듯이 떨어질까요? 예,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어느 순간 어떤 9.13 대책처럼 뭔가 조정기는 올지언정 계속해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물량은 잠겨 있기 때문에 공급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량들이 없는 곳에서 결국은 여러분은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희소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희소 가치가 뭘까요? 변화가 많은 곳, 그런 지역과 그런 곳에서 물건을 또 비교해서 검토해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방송상에 어떤 한 지역에 어디에 투자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 못하는 것은 좀 제 지향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세미나 시간 때 오시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민과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성공 전략이고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어떤 물량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정확한 곳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선착순이고요.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세미나 오셔서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영국 속담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A flying crow always catches something. 날고 있는 새만이 무언가 반드시 먹이를 잡는다. 새는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새는 날아다녀야 됩니다. 예,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발로 뛰십시오.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시장을 제대로 쳐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분석하신 후에 과감히 결정하셔야 됩니다. 성공 투자, 그것은 바로 열심히 뛰고 여러분이 세미나에 오셔서 여러분의 고민도 풀어놓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무엇이 성공 투자일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그리고 적합한 그런 투자일지에 대해서 항상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그 곁에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